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 드릴 말씀은 같이 있긴 괴롭고 혼자 되긴 두렵고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긴 괴롭고 혼자 되긴 두렵고 제가 일전에 무능 무책임한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구독자 사연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광도님께서도 댓글을 주셨는데 저랑 같은 생각이세요.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남편에게 이 아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래서 같이 도와주고 어떻게든 힘을 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간에는 헤어질 수 없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조건은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부들 중에 보면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런 헤어질 수 없는 이유는 모르죠. 그 헤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 헤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부들. 이제 그런 부부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헤어질 수 없는 데에는 같이 있긴 정말 괴롭고 우울하고 억울하지만 혼자 되긴 두렵고 이런 마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남편을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려운 일을 겪고 사회 초경쟁 시스템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무너지고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변해버린 거죠. 변해버렸을 때 이 사람은 자포자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능력, 발전, 노력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무책임해져 버리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아내는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배려를 끊임없이 하면서 다시 돌아오겠지, 옛날처럼 다시 힘을 내겠지, 이제 이런 희생과 배려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희생과 배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무능무책임한 남편이 아랑곳하지 않고 쉬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술 마시고 도박에 빠지고 바람을 피고 계속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다람쥐 쳇바퀴 행동을 계속한다. 자,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폭언을 하고 집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죠.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하면서 또한 폭언도 하고 집에서 폭력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진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같이 있는 자체가 괴롭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헤어지지 않느냐? 왜 헤어지지 않느냐? 자, 그 헤어지지 않는 이유에는 내가 참지 뭐. 내가 참아서 이 순간 넘어가면 되지 뭐. 왜냐하면 자식들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자식들한테 이혼했는 부모들의 어떤 그런 남김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참으면 되지 뭐. 내가 고생 좀 더 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면 되겠지.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참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무능무책임한 남편의 폭언과 폭언은 점점 강도가 세지게 되는 거죠. 밖에서 아무 소리 못하던 사람이 집에서는 이제 땅땅 소리 치면서 점점 폭력과 폭행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중독 상태가 되는 거죠. 폭언과 폭력을 하고 무능무책임한 사람이, 밖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사람이 집에서 폭언과 폭력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중독이 되어 있고, 그 부인은 또한 말도 안 되는 남편의 무능무책임, 그런데 그게 폭언 폭력까지 하는데도 참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중독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고 여기서 다시 개가천선해서 변해서 된다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남편이 되레 이런 것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권리. 그래서 제가 일전에 녹음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부뿐만 아니라 상사, 부하,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주잖아요.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 잘해주는 것을 처음에는 감사하게 잠깐 생각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그 잘해주는 것을 받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인간이 그렇습니다. 잘해주면 고마워하고 반성하고 노력하고 더 발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잘해주면요, 그 잘해주는 것을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리라고 완전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폭언하고 폭력하고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책임하면서도 거기에 플러스 폭언 폭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한지를 몰라. 이게 아주 이상해지는 거죠. 왜냐? 자신의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럼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 같이 있긴 괴롭고 혼자 되긴 두렵고, 또한 혼자 되긴 두렵고에는 자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데 절대 헤어질 수 없다라고 못을 딱 박는 분들, 왜? 자식들 때문에. 혹은 혼자 되기 두렵고, 혼자 되기 두려운 것보다는 자식들의 영향이 큽니다. 그때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당신의 자식이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남편, 그게 만약에 폭언과 폭력까지 가미되어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당신 자식이 버티고 있다면 참아라.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서 넘어가면 돼. 너 나의 손자를 위해서, 너의 딸 자식을 위해서 너는 참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딸 자식에게는 얘기를 못하고, 야, 당장 헤어져!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걸 참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지금 살아계실 수도 있는 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들이죠. 대부분 인간들이 자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 6.25 사변 이후에 사활을 걸고 우리를 키우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키운 우리잖아요. 그렇게 자라온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폭언과 폭력으로 그렇게 당하고 있고 무능무책임한 남편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너무나도 속상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있긴 괴롭고 혼자 되긴 두렵다. 근데 만약에 자식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딸이 혹은 그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은 똑같습니다. 당장 헤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본인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같이 있긴 괴롭고 혼자 되긴 두렵고가 아니라, 같이 있긴 괴롭다면, 그리고 변화가 없고 발전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본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이네요. 일요일, 내일 월요일 또 일주가 시작되는데, 오후 잘 휴식 잘 취하시고 아주 좋은 주말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